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신생아를 출산하면 터미타임 하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막상 터미타임을 찾아보면 이런 말 저런 말 서로 다른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터미타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 등등 최신 의학적 내용을 포함해서 확실하게 몽땅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터미타임은 신생아부터 해주라는 겁니다. 터미타임이 뭘까요? 터미타임은 아기 배가 아래로 가게 해서 바닥에 놓아두는 겁니다. 흔히 등 대고 잔다 그러죠. 이렇게 등을 하늘을 쳐다보고 자는데 이 반대 방향으로 땅을 보게 애를 엎어두는 겁니다. 이걸 터미타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터미타임은 평평하고 약간 딱딱하게 느껴질 정도의 바닥에 아기를 엎어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아기가 깨어있을 때, 그리고 누군가 아기를 보고 있는 동안에만 하라는 겁니다. 잘 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신생아 시기의 터미타임이 중요한 이유는 사두와 단두 예방입니다. 1992년 미국 소아과학회가 영아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돌 전의 아기는 반드시 등대고 자는 것을 권장한 이후 머리 뒤가 눌려서 납작해지는 자세성 사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동안 터미타임을 해주는 것이 권장되고요. 실제로 자세성 사두 예방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사두가 제법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등대고 자는 것이 보편화되었을 뿐 아니라 신생아 시기에 산후조리원의 아기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서 잘 때뿐 아니라 깨어있는 동안에도 등대고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간혹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한쪽으로 머리가 눌려서 머리 모양이 삐딱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터미타임은 언제 시작하는 것일까요? 터미타임은 신생아부터 합니다. 산부인과 퇴원해서 집에 도착하거나 산후조리원에 도착하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왕절개를 해서 산부인과에 며칠 있는 경우라면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터미타임을 시작해도 됩니다. 아직 배꼽이 떨어지지 않아도 터미타임 하는 겁니다. 잘 몰라서 신생아 시기에 터미타임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라면 생후 1개월이 지났다고 터미타임 못하는 것이 아니니까 언제라도 터미타임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터미타임 시작 시기가 늦을수록 익숙하지 않은 터미타임에 아기가 안 하려고 해서 하기 힘들어진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할수록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터미타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자마자 집에 도착해서 시작하면 되는데, 신생아 시기 처음에는 잠시 해주다가 서서히 시간을 늘려서 기저귀 갈 때마다 1분에서 5분 정도로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생후 1개월부터는 5분 이상, 하루에 서너 번 이상을 해주면 좋은데 기저귀 갈 때마다 5분 이상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신 의학적 지침은 서서히 시간을 늘려서 생후 7주까지는 하루에 적어도입니다. 15분에서 30분 이상 터미타임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만일 머리가 한쪽이 눌려 있거나 뒷머리가 눌려서 납작해 보이는 경우라면 좀 더 터미타임 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어떤 아기는 처음에 터미타임 하기 너무 싫어할 수 있는데, 그럼 수초간 해주고 다시 안아주고 해서 간격을 서서히 늘려서 적응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는 부모가 밀어붙이면 금방 적응합니다. 운다고 바로바로 들어 안아 올리기보다는 조금 느긋하게 적응할 시간을 주시고 많이 힘들어하면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아기도 어느 순간 갑자기 터미타임을 즐기게 됩니다. 터미타임은 카시트 사용하는 것이나 식사할 때 앉아서 먹이는 것처럼 아기가 꼭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기가 싫어한다고 겁낼 필요도 없고요. 미안해 하지도 마세요. 이건 당연히 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시기가 지나면 익숙하지 않은 터미타임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런 경우라면 터미타임 하고 있는 아기의 눈앞에 장난감을 두거나 부모가 아기 눈앞에서 눈을 맞추고 놀아주면 좀 더 쉽게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실외에도 꾸준하게 밀어붙이면 대부분의 아기들은 금방 적응하고 터미타임을 즐기게 됩니다. 간혹 딥지도 못하는 아기를 터미타임 해야 한다고 하면 하루 종일 아기를 엎어 놀리려는 부모도 있는데, 이것 역시 곤란합니다. 아기는 누워서 위를 쳐다보게 놀게 하면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고 집안의 여러 가지 신기한 것도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들의 깨어있을 때의 기본 자세는 등대고 노는 것이고요. 간혹 터미타임을 하고 서서히 이 시간을 늘리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기는 터미타임 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가 스스로 뒤집으면 아기가 하는 대로 터미타임 하게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사두 예방을 위한 터미타임은 신생아 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신생아 머리뼈는 말랑말랑해서 쉽게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눌리는 부위가 쉽게 들어가서 그대로 굳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서서히 굳어가는 3, 4개월 정도가 되면 이미 어느 정도 굳어지기 때문에 이때가 되기 전에 머리 모양을 제대로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릴 때 신생아 때부터 머리 모양이 한쪽에 눌리거나 뒷머리가 납작해지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생아 때 한쪽으로 눌릴 정도가 되면 이미 그 방향으로 머리 두는 습관이 어느 정도 들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터미타임을 해주고 등 대고 잘 때 지금 머리 두는 방향의 반대로 가게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두나 단두 예방을 위해서 베개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 모양을 앞뒤로 갸름하게 하고 싶다면 신생아 때 터미타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신생아 때는 터미타임 할 때 아기는 고개를 옆으로 두게 되는데 옆이 눌리게 두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터미타임을 하게 되면 고개를 들기 때문에 머리를 앞뒤로 갸름하게 해주는 효과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 모양 예쁘게 할 때는 신생아 때 터미타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한쪽이 눌린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뼈가 굳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조기에 발견해서 3, 4개월 이전에 어느 정도 머리 모양을 고칠 수 있게 터미타임 열심히 하고 잘 때 머리 두는 방향을 잘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4개월이 지나면 머리뼈가 어느 정도 굳어서 그전보다는 머리 모양 잡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머리 모양을 가름하게 하거나 사두를 고치는 목적으로 터미타임 할 때는 쿠션 위에서 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고요. 부모 배 위에서 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터미타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있죠. 터미타임은 반드시 아기가 깨어있을 때 그리고 부모가 아기를 보는 동안에만 해야 한다는 점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터미타임은 속삭이를 하지 말고 손싸기도 하지 말고 손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린 자세가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적응이 되고 고개를 들게 되고 몸과 팔에 좀 더 힘이 생기면 팔로 이렇게 상체를 지지해서 고개를 들고 앞으로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평평한 바닥에서 푹신하지 않고 약간 단단한 느낌을 주는 바닥에서 하는 것이 터미타임의 기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바닥에 얇은 담요 하나 깔거나 이불 하나 깔고 해도 되고요. 아기 침대에서 해도 됩니다. 평평하지 않는 쿠션 위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부모의 배에서 하는 것은 터미타임이라기보다는 안아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미타임 할 때 아기 배나 가슴에 베개나 쿠션이나 담요를 말아서 받쳐주지 말고요. 평평한 바닥에서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터미타임 하다가 그대로 잠들게 하지 마세요. 그럼 엎어 자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터미타임 하는 도중에 잠이 든 경우는 그냥 깨우지 말고 바로 등 대고 자는 자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파나 어른 침대 위에서 터미타임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터미타임 할 때 아기를 뒤집을 때는 손으로 머리를 잘 받추어서 옆으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머리 쿵하게 부딪히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간혹 터미타임 하다가 코가 방바닥에 눌려서 숨 막힐까봐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머리 못 가누는 신생아의 경우라도 터미타임 할 때 숨이 막힐까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푹신한 침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코를 박고 있어도 코 밑에 공간이 있어서 숨 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터미타임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터미타임은 아기가 수유한 직후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토하기 쉽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졸리거나 배고파할 때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좋은 타이밍은 아기 기저귀 갈고 난 후입니다. 기저귀 갈고 난 후에 하게 되면 잊어먹지도 않고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낮잠을 잔 후 깨워가지고 기분 좋을 때도 좋은 타이밍입니다. 아무튼 아기가 기분 좋을 때 터미타임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터미타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터미타임을 하게 되면 목과 어깨와 몸의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장기적으로 아기의 근육 발달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터미타임의 장점이고요. 최근에는 아기 머리 눌리는 것과 한쪽이 눌려서 머리가 삐딱해지는 자세성 사두를 예방하는데 터미타임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 대고만 세상을 보다가 엎어서 세상을 보게 되면 다른 시야로 세상을 본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타임에 대해서 약간 잘못 알려진 내용도 있습니다. 간혹 엎어두면 지식을 예방하고 소화가 잘 되고 가스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지만 그런 효과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아기를 신생아실에 맡기는 경우 부모가 아기를 돌볼 때보다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머리 뒤가 눌리는 경우가 많고요. 아기를 부모처럼 보지 못하는 경우 한쪽으로 머리 두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빨리 고치지 않으면 머리가 한쪽으로 눌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사두가 생기기 쉽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가더라도 부모가 아기를 최대한 오래 보면서 안아주고 돌봐주고 틈이타임도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기를 키울 때는 머리가 좌우 대칭인지 뒷머리가 너무 눌린 것은 아닌지 수시로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가 많이 눌려 보이거나 삐딱해 보이면 틈이타임 열심히 하시고, 이런 경우 소아청소년과 의사 선생님과 소아과 진료를 받으면서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기가 잘 디볼 수 있게 되면 일부러 틈이타임을 하지 않아도 아기들은 스스로 뒹굴거리면서 놀게 됩니다. 머리 모양은 만 4개월쯤 되면 어느 정도 굳어지기 때문에 미리 틈이타임 잘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